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 XRP 언제든지 또 400원 갈 수 있는 코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빚도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자 지금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미국의 판사가 업계 선례 적용 거부했다. 리플의 판결을 반박했죠. 자, 정확히는 테라폼 랩스의 소송 기각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권도영 대표 이렇게 판사가 재판을 내렸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SEC 소송 그 관련해서 모든 그 거래소를 통해서 파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토레스 판사가 판결했죠. 근데 이것을 뒤집은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라 루나도 거래소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테라폼 레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주장은 잘못됐다. 테라 루나가 거래소에서 팔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면피성 권도영의 주장을 뒤집는 거죠. 자, 이런 판결이 내려져서 지금 리플의 좀 가격이 빠지는 급격히 빠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리플의 CLO 이제 최고 법률 책임자가 바로 반박을 하는 거죠. 테라폼레스 사건 담당 판사는 리플 판결이고 지적해도 바뀌는 게 있다 없다? 그건 없다. 이거 지금 테라폼 랩스 사건은 이제 막 발을 뗀 거고 담당 판사는 당분간 SEC의 주장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지금 결정이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막 시작한 판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머리에 피도 안 마르신 판사님께서 이런 판결 함부로 내리지 말아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친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테라폼 랩, 존 디튼 변호사는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테라폼 랩스 판결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틀린 게 아니다. 수많은 XRP 구매자들이 리플이 누구냐, 또 리플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요. 하위 테스트 현실에 맞게 적용했다. 그러니까 리플은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원 사격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비트코인도 좀 가격이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선물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길게 이제 롱에 배팅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청산을 이렇게 당하면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가격 상승분 급등하게 올랐던 것이 지금 조금씩 반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리플뿐 아니라 다른 코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결국 급등은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팩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했을 때 달려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리또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한 번 등장할 수가 있죠. 지긋지긋합니다. 17년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리플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외 송금 특화 서비스, 해외 정산, 결제 이런 것에 쓰이죠. 2019년 기준에 이미 세계 300개 은행 기관들과 제휴를 완료했습니다. 가격이 왜 이래? 소송은 뭐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실 수가 있죠. 지금 XRP의 가격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CBDC가 실용화 단계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CBDC 아직은 연구 열심히 일부 도입한 국가가 있지만 대부분은 연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XRP는요. 전 세계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쉽게 말하면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옌, 디지털 원화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XRP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브릿지 역할 합니다. 자, 리플은요, 글로벌 정부와 특히 은행들이 많이 쓰는 CBDC의 플랫폼이다. CBDC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XRP, 그 코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리플넷,
블록체인 그 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자, 세계은행 그룹 보고서에서 CBDC에 또 이제 국경 간 송금에 뭐를 쓰겠다? XRP와 스텔라 루멘을 쓰겠다고 오래전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XRP는 글로벌 은행 자금의 정산, 서로 누가 결말을 주고받았고요. 이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기존에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XRP 4초면 되죠. 자, 스텔라도 마찬가지죠. 국경 간 결제 송금 특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이제 그 주로 쓰는 주체가 XRP는 은행, 스텔라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혹은 국가들이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7월 31일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 웰스파고, 미국 그 자산 보유액 기준으로 한 4위 정도 하는 큰 은행이 바로 웰스파고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XRP는 최소 100달러,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스위프트의 30%를 가져오면 얼마가 되고 10%만 뺏어와도 8천억 달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대략 100달러에서 5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요. 이게 지금 13만 원에서 60만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지금 가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죠.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그리고 언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런 발언을 합니까? CBDC는 브릿지, 그러니까 XRP는 CBDC 간 브릿지입니다. 원화를 달러로 보내는데요. XRP로 환전을 해서 세계 어디서든 싸고 빠르게 보냅니다. 우리가 XRP, 스텔라, 블록체인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XRP로 알아서 환전해서 미국으로 날아가고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러려면요. 글로벌 은행들 XRP를 얼마나 쟁여놔야 할까요? 전 세계 외환 송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환전을, 송금을 보내는데 XRP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CBDC 간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요. 전 세계 은행들이 XRP 엄청나게 쟁여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오른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CBDC가 실용화, 상용화되는 단계에 가야 이 가격이 됩니다. 이게 최소 25년 말이고요. 저는 그 26년, 27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소송으로 인한 급등락은 저도 이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갑자기 잘 끝났다, 아니면 또 패소했다, 항소했다, 얼마든지 급등락 나올 수 있죠. 이걸 제외하면 대략 25년, 26년 이후로 보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들고 계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리플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The Future of CBDCs,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CBDC의 미래라고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자, 그래도 코인 가격 떨어지는 건 팩트가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냐? 자, 단기 투자 마인드로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XRP 관련 소식은 지식은 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어쨌다 저쨌다에 끌려다니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 해석이 되십니까? FTX 이미 파산했죠. 근데 FTX 2.0 연합이 조직 개편 계획안을 조직 개편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스탠다드 차터드 홍콩의 CEO, 대표입니다. 대표가 뭐라고 했냐? 현재 홍콩 내 글로벌 은행 두 곳이 암호화폐 플랫폼의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괴담이 돈다. 하지만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는 가상자산을 미래 금융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면서 SC 홍콩은 스탠다드 차터드는 실사, 자금 세탁 방지,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회사들에게 계좌 개설을 해주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류의 퍼드에 계속 속는 이유가 뭡니까?
자산을 둘러싼 거시 환경, 권력자들의 속성, 금융화폐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